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발과 다리, 무릎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걷는 것이 아프고 밤에는 쥐가 자주 나며 다리가 붓고 저리거나 무겁게 느껴져도 대부분은 그 원인이 혈관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순환이 잘 되어야 온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순환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정맥이 늘어나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정맥류가 나타나고 목이나 심장, 다리의 동맥이 딱딱해지거나 막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 외에도 순환이 나쁘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다리 근육이 약해지며 신경 문제까지 심해져 발에 화끈거림이나 찌릿한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피가 정체되고 점점 끈적해져 특히 다리 쪽에서 뭉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맥이나 동맥 안에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이는 혈류를 더 방해하며 경우에 따라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4가지 비타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피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주고 혈전 생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2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만큼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천천히 티나지 않게 시작되기 때문에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가 있는 어르신이나 흡연자에게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혈액순환을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5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혈액순환 문제가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제가 곧 소개할 자연요법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 같은 영상검사와 함께 진료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다리나 발에 지속적으로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거나 한자리에 오래 서 있을 때 자주 나타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육이나 신경이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날씨가 더운 날에도 발이 유독 차가운 경우입니다. 이 역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번째는 걷거나 움직일 때 다리에 심한 쥐가 나면서 갑자기 멈추게 되는 경우입니다. 운동 중 근육이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때 생기며 이를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런 쥐는 밤에 더 심해져 잠을 깨고 다리를 주무르거나 움직여야 겨우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쥐 대신 다리에 불편함을 느끼고 자리를 아무리 바꿔도 편하지 않아 밤잠을 설치는 하지불안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순환 문제가 아니라 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생활 속 자연요법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4번째 경고 신호는 피부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발이나 발목 주변에 피부가 창백하거나 보랏빛 또는 푸른색을 띠거나 갈색 반점이 생긴다면 혈관이 손상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처가 쉽게 낫지 않고 다리가 자주 붓는 문제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정맥류나 실핏줄이 피부에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붉거나 푸른색에 꼬인 혈관이 겉으로 보일 정도라면 정맥벽이 약해졌거나 판막 기능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는 모두 당신의 혈관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적어도 더 진행된 문제는 아닌지 확인하고 치료를 서둘러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B3. 이제 본격적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우리 몸의 혈관과 정맥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4가지 핵심 비타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니아신으로 더 잘 알려진 비타민 B3입니다. 이 영양소는 단순히 혈관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혈관벽의 탄력성과 내구성을 지켜주는데 큰 역할을 하며 혈액이 끈적하게 엉겨붙는 현상을 줄이고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정맥류나 하지정맥 부전처럼 다리 혈관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니아신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 비타민은 혈액이 심장에서 다리 끝까지 원활히 흐르도록 도와주며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동시에 심장 건강까지도 함께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니아신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혈관을 막는 주범인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줍니다. 이러한 균형이 잘 맞춰지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거나 좁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덕분에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게 되어 뇌졸중, 심근경색, 다리 혈관, 막힘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결국 니아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돕는 수준을 넘어 심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지키며 온몸에 생명을 흐르게 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니아신은 뇌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려지는 기억력, 흐릿해지는 집중력,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부드럽게 다스려주고 신경세포의 노화를 늦춰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다 선명하고 또렷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비타민 B3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일상에서 챙겨 먹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란은 누구나 아침 식사에 쉽게 곁들일 수 있는 훌륭한 공급원이자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은 식재료입니다. 닭가슴살 역시 지방이 적고 니아신 함량이 높아 단백질과 비타민을 한 번에 챙기기에 알맞습니다. 단 항생제나 호르몬 처리 없는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이 생선입니다. 연어와 참치는 니아신은 물론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 혈관 건강을 다방면에서 도와줍니다. 여기에 더해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특히 간식이나 출출할 때 건강하게 허기를 달래는 데도 유용하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섭취하면 적당할까요?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하루 14, 16kg 정도가 적정량이며 이 정도는 균형 잡힌 식단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g 정도의 닭가슴살 한 조각이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보충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영양 흡수에 문제가 있는 장질환 알코올 의존 혹은 심한 영양 결핍 상태와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 아래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과도한 니아신 보충제 복용은 니아신 플러시라고 불리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온몸이 달아오르며 간지러움을 느끼는 증상인데 보통 위험하지는 않지만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음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B3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젊게 유지하고 삶의 질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비타민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혈관을 더 깊이 있게 지켜줄 또 하나의 강력한 비타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두 번째로 소개드릴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C, 흔히 아스코르빈산이라고도 불립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 예방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비타민C는 우리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제는 혈관의 벽을 직접적으로 강화하고 그 유연성과 탄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쉬운 우리 몸속의 피흐름 통로들을 튼튼하고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조력자인 셈이지요. 무엇보다도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콜라겐은 단지 피부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맥과 정맥의 벽을 지탱해주는 구조 단백질로 작용합니다. 이 콜라겐이 풍부하게 유지되어야 혈관 벽이 얇아지거나 늘어져서 생기는 정맥류나 혈관 약화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이 단단하게 형성되어야 혈관도 제 모양을 유지하고 상처가 나더라도 쉽게 치유되는 회복력 있는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이 효과는 특히 다리 혈관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리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고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혈액이 위로 되돌아오는 데에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다리나 발목에 쌓이는 부기와 무거움, 특히 하루를 마친 저녁의 묵직함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다리의 불편함으로 밤에 잠을 설치거나 계속 자세를 바꿔야 하는 하지불안 증후군을 경험하시는 분들께도 비타민C는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비타민을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신선한 과일입니다. 특히 귤, 레몬 오렌지 같은 감귤류 키위 딸기가 비타민C가 풍부한 대표 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공기와 빛에 매우 민감한 성질이 있어서 잘라놓은 과일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영양분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즉, 가능한 한 바로 깎아서 신선한 상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섭취 방법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타민C의 대표 주자로 오렌지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구아바가 오렌지보다 훨씬 더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과일을 고를 때 더 현명해질 수 있겠지요. 비타민C는 채소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빨간 파프리카,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는 비타민C와 더불어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까지 풍부하여 혈관 건강은 물론 장 건강과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식재료입니다. 다만 건강을 챙기겠다고 해서 무턱대고 보충제를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비타민C 보충제는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루 2000mg 이상을 초과 섭취할 경우 소화기 불편감이나 신장 결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자연식품을 통해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보충제가 필요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나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의료진이 명확히 권장하는 상황에서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섭취, 그리고 자기 몸에 맞는 균형 있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단순한 감기 예방제가 아니라 혈관을 지키고 다리의 무거움을 덜어주는 생명의 조력자입니다. 하루 한 끼 신선한 과일 한 접시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비타민 B3와 C의 역할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비타민, 바로 비타민 K에 주목할 시간입니다. 이 비타민은 혈관을 단단히 지켜주는 안 보이는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나이와 함께 둔해지고 혈전이나 혈관 막힘 위험이 커지는 노년기에는 비타민 K가 있어야 피가 안전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비타민 K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혈액 응고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피가 너무 묽어져서 멈추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엉겨서 혈관을 막는 일이 없도록 도와줍니다. 즉,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율해주는 아주 똑똑한 조력자인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타민 K는 동맥벽에 칼슘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막는 작용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석회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혈관을 좁게 만들고 결국 협심증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K가 꾸준히 공급되면 이런 칼슘 침착을 미리 차단하고 혈관을 유연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중한 비타민은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다행히도 일상적인 식사 속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 채소는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 반찬 한두 가지만 잘 챙겨 먹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이런 채소들은 항산화 물질과 한겸 성분까지 함께 들어있어 우리 몸의 세포를 전반적으로 보호해주는 작용도 함께 해줍니다. 또 하나 의외일 수도 있지만 키위에도 비타민 K가 많습니다. 아침 과일로 먹기 좋고 다른 과일과 잘 어울려서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지요.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섭취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녹즙 한 잔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샐러리 한 줄기 케일, 몇 장 잘 익은 키위나 사과 반 개, 여기에 신선한 생강 한 조각과 향긋한 민트 몇 잎을 함께 갈아 마시면 됩니다. 조금 더 달콤한 맛을 원하신다면 계피 가루를 소량 추가해도 아주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거르지 않고 그대로 마시는 것, 그 안에 영양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와파린 같은 한근고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비타민 K 섭취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약을 먹는다고 해서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를 아예 피해야 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섭취량의 변화폭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브로콜리를 듬뿍 먹고 내일은 채소를 하나도 안 먹는 식의 급격한 변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근고제의 용량은 여러분의 비타민 K 섭취 수준을 기준으로 정확히 조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단이 들쑥날쑥하면 약의 효과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항상 일정한 양의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비슷한 패턴으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혹시 식단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반드시 먼저 주치의와 상의하고
약의 용량을 조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비타민 K는 단지 혈액 응고를 돕는 영양소가 아니라 심혈관 전체의 균형을 조절하고 혈관의 노화를 늦추는 핵심 열쇠입니다. 나이 들수록 피가 잘 돌아야 몸도 따뜻하고 마음도 안정되듯 이 작은 비타민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훨씬 더 가볍고 평온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혈액순환을 지키는 네 번째 비타민 E에 도착했습니다. 이 비타민은 흔히 피부에 좋은 항산화제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 진짜 힘은 혈관을 보호하고 심장과 뇌까지 지켜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속 세포들은 매일매일 산화와 손상에 노출됩니다. 이때 비타민 E는 우리 몸의 세포를 둘러싼 방패막처럼 작용하며 특히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몸의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처럼 매일 혈액이라는 물을 끊임없이 흐르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이 수도관이 서서히 녹슬고 약해지듯 혈관도 노폐물과 염증 외부 유해물질에 의해 산화되면서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유 라디칼이라는 불안정한 분자입니다. 이 분자들이 혈관 벽을 공격하면 탄력은 사라지고 미세한 염증이 반복되며 결국엔 혈액순환이 방해받게 되죠. 여기서 비타민 E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이 비타민은 자유 라디칼의 공격으로부터 세포를 지켜주는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혈관을 강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유지해줍니다. 그 결과 심장, 뇌, 다리까지 모든 혈관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심각한 혈관 질환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E는 혈전 형성도 예방해줍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엉겨 붙으면 혈관이 막히고 이는 곧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위급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우리 몸의 혈류가 가볍고 매끄럽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산화질소 생성 촉진 작용입니다. 비타민 E는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의 생성을 자극하는데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는 자연 물질입니다. 이를 통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심장도 더 적은 힘으로 혈액을 온몸에 보내게 되어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비타민 E, 과연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식재료 중에서도 비타민 E가 풍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계란 노른자, 특히 유정란은 비타민 E가 풍부한 대표 식품입니다. 또한 아몬드, 호박씨,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와 씨알류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하루 한 줌만으로도 충분한 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잎채소들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요리에 활용하기 쉽고 다른 영양소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최근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아보카도도 훌륭한 비타민 E 공급원입니다. 특히 껍질과 닿아있는 짙은 초록색 부위를 긁어 먹으면 영양소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역시 좋은 지방과 함께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샐러드나 나물무침 등에 곁들이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충제는 꼭 필요한 걸까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비타민 E 보충제를 따로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만으로도 충분한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용량 보충제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 출혈 가능성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g 정도의 아몬드 한 줌이면 비타민 E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소와 좋은 기름을 곁들이면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필요한 비타민 E를 채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식단을 통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채우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비타민 E는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혈관을 지키고 뇌와 심장을 보호하며 피가 부드럽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년 건강의 핵심 열쇠입니다. 하루 한 줌에 견과류 한 그릇에 채소만으로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가벼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